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간해수공업 2탄인데요. 이게 빨리 제가 익숙해져야지 마이크도 연결해서 저기 라이브도 하고 그럴 텐데 아직도 이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일요일 밤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 새벽이 됐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좀 바빴습니다. 토요일 날은 전주에 가가지고 우리 조국 장관 북콘서트 뭐 잘 알고 계시지만 DK 눈물 전주 콘서트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같이 좀 대담도 하고 여러 시민분들을 뵙고 왔고 일요일 날은 광주의 민영배 의원님 출판기념회가 있어서 책 제목이 뭐 되게 재밌습니다. 탈당의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결행해서라도 이것을 꼭 완성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결행했던 일이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또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양양자 의원이 법사위에 있으면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애초에 입장과는 다르게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검찰개혁 법안에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었잖아요. 그 두 분 다 이제 광주 지역의 의원이시다 보니까 광주 시민분들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소외도 남다르시다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그 윤통의 장모 최은순 씨의 그 사문서 위조 혐의만을 가지고 징역 1년 내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제가 열린민주당 후보 시절에 고발을 했었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계속 별다른 진척이 없이 미적거리는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너무나 명백한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사문서 위조죄라고 하는 거는 그 문서를 만들어 갖고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또 법정에 제출을 했었죠. 잔고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행사죄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 그 행사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사기죄, 특히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 아주 중범죄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봐주려다 보니까 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또 수하들이 사건을 만지지 않았나 하는, 그 사건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들이 있을 만큼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오죽하면은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그 행사 부분이나 사기 부분은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다는 얘기가 기사를 통해서 일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심각한 범죄였고, 그것이 그나마 그만큼의 일종의 결실을 얻은 것만으로도 뭐 일종의 성과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은순 씨만 고발을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도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을 했었고요. 그것을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뭐 공소시효가 지났네 어쩐네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특검이 발의돼 있고 그것이 이제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은순 씨 실형 나온 거를 본 용산의 반응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나왔던데, 국민의힘이었나요? 그 대통령실이 아니고 여튼 뭐 초록이 동색이니까. 네.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 내용에 어떤 부분이 빠져 있고 어떻게 봐주려고 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검사 정당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기가 막혀서, 아니 국민을 속이려고 해도 어느 정도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고요? 윤석열 수하의 검찰이 축소하고 은폐하고 줄이려고 겨우겨우 그만큼 기소했던 사건이죠. 근데 그것도 너무나 심각한
범죄이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장모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석도 허가되지 않고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안에서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러면 저도 문재인 정부 때 기소된 사건으로 지금 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왜 저를 상대로 그걸 만들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입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입니까? 그 뻔한 얘기를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말장난을 해가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수준이나 진심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요즘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전자정부 시스템이 멈춰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떼는 것도 어려웠던 분들이 계셔서 사실상에 그게 행정이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외국까지 가가지고 또 역시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이 다 함께하는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나라 정상들은 서로 다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특히 국익을 위해서 서로 교환하고 협상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얼마나 또 어이없는 그 부인의 사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성과 없이 사진 찍으러 가서 그 예산을 낭비하는 외교,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반성이 없고 여전히 변화가 없고, 그렇다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 증액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분석하고 살펴서 반드시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럼 이번 예산에서는 그 대통령의 성과 없는 해외 순방과 거기에 낭비되는 예산의 문제, 대통령의 동정보다는 그 대통령 부인의 동정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의전의 문제, 또는 그간에 계속 이어져 왔던 관행, 이런 문제들이 그 예산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지적된 바가 있으니까 이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확실하게 삭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특활비, 이것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제 최근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수백만을 들여가지고 그 청계산 근처에 소고기를 사 먹으면서 회식을 했다. 그걸 업무 추진비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문제를 지적하고 권익위 조사를 의뢰하고 했는데, 그거를 그런 똑같은 액수의 금액을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제가 그렇게 썼다고 했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언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무슨 서초동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던데, 그런 짓 좀 이제 그만하고 제발 좀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 역사를 두려워하고 또 본인들의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숨겨진 양심이 있다면 이제 그런 식의 거짓말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정과 상식을 갖고 집권한 정부라면서요. 그리고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완성할 수 있는 정부인 것처럼 행세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갖 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비난을 해가면서 가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가짠치 않은 짓을 하는지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는 짓 계속하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가혹한 심판뿐이다. 그리고 그 심판 이전에 또 막중한 정치적 책임 외에도 형사 책임을 포함한 법적 책임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착실히 쌓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동관 방송위원장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그 안에 뭐라도 어떻게든 또 그 언론이나 공영방송에 대한 애초에 그 계획했던 꼼수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또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그런 시도도 반드시 잘 감시가 되고 또 그 시도가 좌절될 수 있도록 그 민주시민의 또 그 확실한 그 눈길이 또
보여야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서 참 그 윤 정부의 시민으로서 참 살아가기가 여러 가지로 힘드시네요. 저를 포함해서 이 경제 상황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음, 첫눈을 맞이한 이 추운 겨울에 더 이상 이게 국민들을 춥게 하지 않았으면, 국민들의 마음마저도 얼어붙지 않게 만들었으면, 조금이라도 좀 진심을 가지고 국정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해 봅니다. 뭐 헛된 부탁일 것 같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 0.7%가 됐건 7%가 됐건 더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정부니까 나라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 얘기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음질이나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겠고요. 참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뭐 후원이나 또 멤버십 가입 또 슈퍼땡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조국 장관하고 대담하는 영상도 하나 올렸는데요. 창비에서 지금 제가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검찰이라는 그 과거에 제가 냈던 책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제가 괴물의 탄생과 진화였었거든요. 권력과 검찰은 당시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주로 지적하는 책이었다면, 이번에 낼 책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검찰의 집요한 정치 검찰의 집요한 저항 뭐 이런 것들이 괴물의 변장과 민낯이라는 부제로 일단 그 영상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그런 모습들이 낱낱이 규명되고 또 현장에서 그 직접 그 개혁 작업을 수행했던 우리 청와대 인사들, 그 다음에 검사로서 당시에 개혁 작업에 참여하거나 또 그 대상이 됐던 주체 한 사람으로서의 검사의 목소리, 또 그걸 살펴봤던 그 언론의 목소리, 또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던 변호사의 목소리, 또 한 주체였던 경찰의 목소리와 법원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담기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밀도 있는 대담을 통해서 지금 내용들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출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 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우선 조국 장관과 저와 처음 나눴던 그 괴물의 변장과 민낯에 관한 대담,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반응 보여주시고 또 댓글로 많은 걸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더 나은, 또 더 나아간, 또 저희가 또 더 많이 담았던 내용들을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좀 살펴봐 주시고 그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늦은 시각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이 없었으면 하고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도 아무쪼록 그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시간들로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